무대 위에서 섬세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공연 중인 한 여성. 작년 가을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은 어릴 적부터 꿈꿔온 무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당한 불의의 사고로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이 공연 리허설 중에 당한 사고로 지금 이 시각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네, 5살에 무용을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무용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20대 제보자입니다. 지난달 세종에서 열리는 한 공연에 무용수로 참여하게 됐는데 리허설이 공연 전날 그리고 당일에 진행하기로 되었었어요. 그런데 공연 며칠 전에 제작사 측에서 리허설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전날 리허설에서는 공연 시간보다 짧은 시간만 리허설을 할 수 있었고 공연 당일에도 무대 위에서 그냥 동선을 체크하고 무대 거리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대 위에서 체크 정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들어지지 않았고 무용수들끼리 우리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 공연 직전 최종 리허설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넓게 퍼져서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포함해서 총 3명의 무용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발을 잘못하고 빠져가지고 떨어졌어요. 피트가 하강하고 있는 줄은 몰랐고 그 경기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 사인도 주지도 않았어요, 앞에서. 그런 상태에서 헛디뎠다 보니 방어도 안 됐고 바로 의식을 잃어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아예 기억이 잃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앞쪽에 무대 장치가 없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딱 했다가 3m 아래로 훅. 맞습니다. 이 무대와 객석 사이에 어떤 공간이 좀 있어요. 이걸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대 장치가 공연 중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무용수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이셨나요? 지금 내려가네요. 네,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 저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무용수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에 따르면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춤을 추다가 어느 위치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싱크홀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용수들끼리 무대 장치랑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심하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리허설 전까지도 계속 내내 불안했는데 춤을 추는 도중에 이 무대 장치가 아래로 내려갔고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와 안무가가 3m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사고가 결국 발생한 겁니다. 피해자, 당시 무대에 조명이 들어온 상태라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둡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무대 장치가 내려간다는 안내도 받지 아이고야. 못해서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추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3m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알고 떨어지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발을 평소처럼 딱 디뎠는데 훅 빠지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알고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몰랐을 때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무대 아래로 바로 떨어져서 피해자 곧바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피해자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대요. 어머니도 뭐 사실은 이런 일이 그래도 가끔씩 있으니까 가벼운 타박상 아닌가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긴 갔는데 가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복부 안에 피가 지금 가득 차 있다.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목숨 위험하다. 아이고야. 동의 좀 해달라. 수술 동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타박상이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고 결국 2시간 걸려서 병원에 도착해서 얼굴을 보니 이제 딸 얼굴이죠. 정말 모든 기구 같은 게 다 착용이 된 그런 상태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게 보이고 현실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에 뇌출혈도 있고요. 왼쪽 쇄골, 갈비뼈, 날개뼈, 오른손가락, 손목 인대까지 뭐 다 다쳤어요.
더더군다나 안에 있는 폐하고 비장이 손상돼서 절제가 됐고요. 지금까지 4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명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도 그 안무가도 뼈가 금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이 며칠 만에 정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자분. 자, 어머니한테 깨어나서 이런 말부터 했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미안해. 이 피해자 어머니 이 얘기 들어보시죠. 자책을 조금 하더라고요. 첫마디는 저보고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미안한데 네가 다친 게 있는데 왜 네가 미안하다고. 그것도 이제 자기 입에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연필 주라면서 이제 크게 글자로 적는데 미안이라고 적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저한테 뭐 미안하다거나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때요? 어떻습니까만 물어보지.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과를 안 해주시고. 아유, 자기가 왜 미안해.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이 장기 절제 수술은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중환자실에서는 거의 반수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집중 치료실로 옮긴 후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필과 펜을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더니 종이에 미안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닌데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는데요. 피해자는 사고 후 바로 의식을 잃은 후에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간호사가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상황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5살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무대에 올랐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수많은 오디션을 보고 합격한 8개의 공연을 모두 하차하게 됐고요. 그간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고 전 제보자 이 피해자께서 공연하시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교수님, 무용수, 운동선수 다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네. 자, 다쳤습니다. 혹시 이제 제일 지금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그건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또 이번 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 폐의 3분의 2를 절제했고 비장도 절제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더라도 무용수로 활동은 어렵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는 복원되는 작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용할 때 호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비장을 절제하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 평생 정말 무용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석사도 끝나고 박사도 지금 진학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좌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공연장과 제작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나 막막한 상태라고 하고요. 한 해 하나 정말 좋아져서 무대에 서더라도 그 공포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20년간 무용수의 꿈만 꾸면서 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걸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건요, 병원비겠죠.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데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공연장 그리고 제작사 측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일단 피해자가 사고 후에 제작사 측에 보험 처리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아주 기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제작사에서 상해보험을 들지 않았으니까 공연장 쪽에 문의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공연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공연장에서는 영조물 보험은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작사 대표에게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요. 대표, 세종예술의 전당과 회의할 때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쪽에서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예술의 전당에서는요, 상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공연 제작사가 가입을 하는 걸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작사 대표 또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무대 장치에 대해서 무용수들이 그 장치를 쓰겠다고 했다. 리허설 때도 안전요원들이 주의를 줬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당일 리허설에 참여한 많은 무용수들은 무대 장치가 내려갈 때 어떤 안내도 없었고 리허설도 다른 공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짧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어쩌라고요 그럼? 보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 일단 지금 지급해 준다는 거지. 그 보험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한테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사실 이 보험 영조물 보험이든 상해 보험이든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보험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미리 지급해 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 보험 안 들었다 해가지고 아예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제작사가 큰 좀 과실이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고지를 거의 안 했잖아요. 혼자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다 떨어졌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을 만약에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 금액은 사실은 많이 될 겁니다. 운동 못하는 거, 지금 치료비 플러스해서 운동 못하는 거, 평생 할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